안녕하세요. 5월 5일 목요일 휴일입니다. 어제 9일 재지는 전체적인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도 약보합이었었고 금리 인상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시장의 수급은 관망의 모습으로 되면서 거래대금도 최저의 모습을 하면서 전일 9일 재지는 55만 주 종가는 3,125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의 하락의 모습은 신용장구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신용의 거래가 5월 4일, 5월 3일을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지수가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또 어제의 거래 움직임, 이렇게 오늘의 이 급락의 모습, 어제가 되겠죠? 금요일.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나타나겠지만, 현재의 9일 재지 신용잔고는 400만 주보다도 밑도는 3.05%. 390만 주에 해당이 되는데, 다음 주가 아니죠.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는 또다시 380만 주대의 신용잔고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신용잔고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 오를 때의 모습을 빼고서는 지속적으로 신규와 상환의 모습을 본다라면 여전히 신규도 조금 있지만 상환이 지속적으로 들어서 신용잔고는 3%대 3.05 즉 잔고로서는 400만 주 미만이 되는 부분이 대략 3년 만에 정도의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녘에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에 의해서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0.5%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고 차제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울트라 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0.75%의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의 시장이 0.3%대 3.19% 정도 400포인트 상승해서 나스닥은 12,9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2.8%에 932포인트 상승을 해서 지수 종가가 34,000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3.9%에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주요 고개를 모습을 보면은요, 나스닥의 모습을 한번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의 흐름, 그리고 나스닥의 거래량도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는 미국의 FOMC는 6월 중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마친 유럽의 증시는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또한 다우존스도 한번 차트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의 거래량으로서는 크게 늘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다우존스를 보겠습니다. 36,952포인트의 최고치의 이 부분에서 현재 34,000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크게 고점 대비 저점이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도 이와 같은 동조와 물론 우리 증시도 금리 인상의 올해 2022년도에 2% 두 번, 세 번 정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자이언트 스텝 0.75% 이런 부분의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0.25에서 0.5% 정도 사이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올해 어느 정도의 1% 정도의 상승을 한다라면 경제에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은, 오히려 더욱더 건전한 견실한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객예탁금은 61조 7,990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역시 62조 원대 고객 증시 대기자금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환율은 1.5원이 떨은 1266원, 조금 더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여전히 원화가 가치가 하락한 그러한 모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아시아 증시는 중국은 일제히 상승의 흐름으로 1%대 정도의 상승의 흐름을 중국 증시는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은 5월 2일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모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5일 오늘 현재 업데이트되고 있는 홍콩 항생 0.8%, 그리고 중국 증시가 일제히 1%대라든지 강보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아직 보여지고 있지는 않네요. 홍콩 항생이 0.7% 정도가 되고요. 5월 5일 오늘 여기가 어디인가요? 홍콩 항생에다가 그리고 중국 지수, 나머지는 잘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5월 4일, 5월 5일에 나스닥에, 그리고 이곳 남미 쪽에서도 강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새벽 3시에 있기 때문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저녁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FOMC 일정이 다음 달 중순이 되어져 있고, 이제 나스닥은 3%대 상승을 하면서 내일 우리 시장 금요일이거나 다음 주 정도는 실적과 또는 임상들의 그런 모멘텀, 기술력, 이런 낙폭과대 이런 부분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현금이 충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년 반 동안에 연신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내다 팔았기 때문에 투자자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삼성전자를 그 일례로 잠시 한번 들어보면은 지난 20년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50.88%의 비중에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는 분기 역대급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 전 세계에서 돈 잘 버는 회사에서 이렇게 비중을 최소로 하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에 있어서 이 반도체 삼성전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반면에 동학개미인 이러한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많은 물량을 삼성전자에 모두 받아놓은, 그러면서 분기마다의 무엇이죠? 배당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삼성전자에선 최근에 또다시 이제 매수매도를 소폭 이렇게 끊임없이 매도의 지속적인 삼성전자 외국인의 물량을 본다라면요,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매수가 매도보다는 많은 상황에 최근에 50.87%까지의 최저 비중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지난 4월 29일에 기관 투자가도 300만 주, 외국은 152만 주, 매도 83만 주, 매수 52만 4천 주, 다시 매도 30만 주, 이렇게 매도로 서서히 이러한 모습으로 삼성전자에서 일단 차트 상에서 이렇게 조금씩 매수만 하더라도 개인들 투자자들은 매도하지 않는 충분한 고객예탁금도 있고요.
물론 조금은 불안하지만은 신용 융자가 22조 정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하지 않는 현재의 지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바닥권에 근접해 있으면서 이렇게 적은 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폭이 커지는 아직은 21선 후 역배열인 상황에 있지만은 이제 미 금리가 어느 정도 0.5%를 시사해서 이제 한 달 반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 국내 시장의 흐름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괜찮은 흐름이 이번 주 내일과 다음 주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잠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핀 관련 소식에 포항시에서 오늘자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차세대 신소재 그래핀 산업 육성을 본격 나선다. 여기에 뭐 노벨 수상자 특별 세미나 및 패널 토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물리학자로서 노벨 물리학상이 2010년 그래핀을 스카치 테이프로 형태를 하면서 최초로 얻어낸 그러한 공로로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이 물리학의 이러한 그래핀을 얻는 거와 또는 상용화와 대량 생산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 이러한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이끄는 그러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나는 생각. 오히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현재 비전사 대면적의 충남대 윤순길 교수라든지 그래핀 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원천 발명가의 초빙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이런 부분을 좀 초빙을 해서 듣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물론 연락을 했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었겠고요. 다시 아쉽습니다. 경북 포항시는 차세대 신소재인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그래핀 산업 육성과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을 위해 지난 4일 어제 오후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에서 제1회 포항 그래핀 포럼을 개최를 하고 시는 이날 지난 201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를 초청해 그래핀 상용화의 당면 과제와 전망, 상용화의 당면 과제와 전망을 이 물리학 이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홍병희 교수라든지 국내 다른 연구자들이 상용화의 당면 과제 전망 이런 부분 훨씬 더 나을 법한데 굳이 그렇게 초청할 필요가 있었나?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을 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공로가 아니고 얻은 부분이죠. 그래핀을 얻은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와 함께 2010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했고요. 행사 제1부로는 그래핀 상용화의 당면 과제, 2부로서는 그래핀 관련 혁신 산업 그리고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을 했다. 일부는 한국 그래핀 기술 경쟁력과 그래핀 산업의 중요성, 포항 그래핀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상용화 방안에 대해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 김근환 그룹장, 포스코 홀딩스 김흥락 수석연구원 RIST, 신운규 부원장 나노융합기술원, 박원배 책임연구원 LG, 박중현 파트장 LG 디스플레이 토론이 진행이 됐다. 오히려 이런 토론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다른 분야의 그래핀 랩 또는 원천 발명가 비전사의 윤순길 교수는 뭐 각 학회에서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번 대표를 준비한 홍병희 교수가 후배 입장으로서 같이 토론이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2부는 그래핀과 2차원 나노 소재의 미래, 바이오 웨어러블, 양자 기술, 전기차 산업 등 그래핀 관련 혁신 산업과 미래 전망에 대해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 최용석 대표이사 등등 바이오 그래핀,
이주영 교수, 이기로, 포스텔, 이상천 부문장, 로지시스, 그래핀 일렉트릭 이러한 대표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부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한 그래핀스퀘어 홍병희 대표이사는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상용화를 현실화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기업으로 지난해 수도권에서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투자 MOU도 체결한 바가 있고요. 홍병희 대표이사는 그래핀을 대량 생산한 기술은 CVD 그래핀 합성법을 최초로 개발했죠. 그래서 논문 인용도가 가장 높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합성법이죠. 대면적 그래핀 롤2를 연속 합성법을 최초로 사실은 이 부분 최초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제지 회사가 롤2를 가장 먼저를 했었죠. 이 부분을 이제 그래핀으로서 적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롤2를 연속 합성법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좀 있지 않나. 그래핀 대량 생산의 길을 개척한 그래핀 상용화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정우 씨, 포항시 일자리 경제국장은 그래핀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핵심 소재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전부 아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 포항시에서의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 이런 부분들을 초청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래핀 산업의 육성을 본격화하고 진행하는 그래서 결과물을 내고 선도국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전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계각층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분들 초빙을 좀 더해서 토론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자리였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현재 국일 그래핀은 좀 더 표준화 과정을 안정 더 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을 마치고 학회에서 발표로 이제 홍보한다라고 했는데 원천 발명과 윤 교수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고 좀 아직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초빙을 해서 이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아쉬운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상당하게 진행하는 이렇게 포항시에서 그래핀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등등의 이런 내용들은 자주자주 많이 개최가 되어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일상에서 첨단 소재에 적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국일제지 흐름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어제는 공매도가 22,289주가 나왔고요. 평균가는 3,155원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는 또다시 상한은 13만 2천주, 그래서 대차 잔고는 1,228만 7천주에 해당을 하고요.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모습이죠. 프로그램은 국일제지 25,400주가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장중의 수급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국일제지 5월 3일에는 98,000주 열심히 내다 팔고 또다시 외국인들은 24,848주 그러면서 금융투자에서는 2만 주 정도가 던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원을 잠시 한번 보면 18만 6천주 키움에서 가장 많이 오늘 내다 팔았네요. 이것이 어제의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요 키움증권에서의 이 매물이 신용 물량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신한금융은 열심히 이러한 상황에서 담았습니다. 순매수가 4만 주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일에는 화요일인가요? 전에 버클리 이런 곳에서의 또 매도를 하고 현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전저점 부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걸어두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저도 한 이제 HLB만큼만 제가 단기로 매수 매도 시간 걸어두고 좀 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워낙에 모든 종목들이 바닥권에 진입을 해서 현금 보유 비중도 없고 그래서 단기로 이렇게 쭉쭉 아래쪽으로 걸어두었는데 모두 다 걸려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기로 한 3% 이상이 나오게 되면 차익을 통해서 현금을 또 어느 정도를 보유해 놔야겠죠. 국일 또는 RF텍 또는 HLB 이런 세 종목 정도는 현재는 이제 단기 매매도 세 종목에 있어서는 걸어두고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수량을 늘리거나 아니라면은 단기 수익을 해서 현금화 비중을 좀 늘려놓는 그러한 것으로 기존에 있는 물량 그대로 두면서 앞으로는 이제 어제 이후로 5월달 어제가 5월 4일이죠. 5월 4일 이후로서 당분간은 몇 개월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두고 차익 내고 요거보다 산 가격으로 내려가면 절대로 팔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하고요. 다른 데서 수익 내면 그 밑에 또 하고 그 밑에 산 부분이 차익을 3% 이상이 5% 정도가 되면은 차익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방향이거나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현금 보유도 남기는 그러한 전략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모든 종목들이 고점 대비 하락한 것이 5, 60%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좀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결정해 봤네요. 어쨌든 미국의 FOMC 결정 0.5% 빅스텝 결정으로 인해서 3%대 이상의 상승을 하고 이제 내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5월 이후부터의 흐름을 참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즐거운 휴일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